안녕하세요. 자유의 코신상입니다. 지난번에 코인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던 루나테라 사건을 다뤘었죠. 이 사건을 다루다 보니 바로 몇 달 뒤 벌어진 또 하나의 코인 사건을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FTX 사건이죠.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가상자산 암흑기를 만든 FTX 사건을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FTX의 설립자는 샘 뱅크만 프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샘은 MIT에서 물리학을 전공할 정도로 똑똑했다고 하는데요. 차익거래와 퀀트 트레이딩으로 많은 수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2017년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투자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 투자사는 처음에 마켓메이킹과 트레이딩이 주 수입원이었다고 하네요. 이후 샘 뱅크먼은 몸집이 커지자 2019년 FTX라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세우게 됩니다. FTX는 자체 토큰인 FTT를 발행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FTX는 상승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FTT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수료를 절감해주거나 장외거래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마케팅 방식으로 FTX를 키운 것이죠. 그래서 FTX는 이 전략으로 전 세계 거래소 중 2위와 3위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위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때 FTT는 77달러까지 기록하게 되는 등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탄탄대로를 걷던 FTX에게 아주 큰 악재가 터지게 됩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전문 언론 기업인 코인데스크가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샘 뱅크먼이 설립한 투자사, 그러니까 FTX의 자산을 대부분 보유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대조표를 보니 이 기업의 자산이 대부분 FTT에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로에 따르면 알라메다 리서치의 총 자산은 146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 중 FTT가 36억 6천만 달러였고 FTT를 담보로 받은 대출이 21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즉 알라메다의 총 자산의 약 58억 2천만 달러, 40%가 한 자산에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면, 투자를 해주는 곳의 자산이 한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투자사의 가치 역시 바닥을 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FTT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FTX의 자본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경우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다시 투자를 진행하면서 차익을 수익으로 얻는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대부분이 FTT였던 것이죠. 즉 본인들이 만든 코인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투자하고 이득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FTT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본인들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매우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이 폭로가 루나 사태가 터진 지 6개월 정도 된 시점이라서 FTX와 FTT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본인들이 투자한 기업과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굴러갈 줄은 몰랐던 거죠. 특히 전 세계 2위나 되는 거래소가요. 이에 더해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당시 CEO인 CZ가 Crypto is a high risk, 즉 크립토는 위험하다라는 트윗을 날립니다. 사람들은 크립토의 중추적인 인물이 괜히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숨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며 궁금해했었는데, Whale Alert, 그러니까 거대 투자자들의 지갑을 감지하는 소셜 채널에서 바이낸스로 2,300만 FTT, 약 7,800억 원의 상당의 FTT가 바이낸스로 옮겨졌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CZ가 이것을 옮긴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CZ가 바이낸스가 보유한 모든 FTT를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화면에서 보시면 This is the part of it 이라고 한 것이 옮긴 것이 본인임을 밝힌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인 샘 뱅크먼의 여자친구 캐롤라인 앨리슨이 이에 대응합니다. 본인들이 가진 자산은 코인데스크에서 폭로한 것과 다르다고 하면서 여러 위험에 따른 해지 자산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힌 것이죠. 하지만 몇 달 전에 루나 사태도 있었기에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고, CZ도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FTT를 매도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알라메다에서는 22달러에 CZ가 가진 FTT를 모두 사들이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토큰만 갖고 있던 이들이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FTT 얘기만 했었는데 코인데스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알라메다는 나머지 자산으로 솔라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샘 뱅크먼이 솔라나의 초기 투자자였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FTT의 가격이 유지되었기는 했는데 솔라나의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라메다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솔라나를 팔아서 이를 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항의를 하면서 FTX로부터 출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었죠. 이후에 출금이 너무 많아서 거래소가 망하게 생기자 FTX가 바이낸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이낸스 보고 FTX를 인수해달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바이낸스가 FTX의 인수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재무제표를 요청한 후 바로 다음날 이를 철회하게 되면서 FTX는 정말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CZ가 각종 기록을 참고했을 때 자금의 흐름이 매우 이상하고 지표가 매우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FTX는 법정 화폐 외에는 출금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나몰라라
식의 대처였다는 것입니다. FTX에서 거래하고 있던 사람들은 토큰을 법정화폐로 빨리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를 옮기지 못하니 무너져 가고 있는 집에 자산이 묶인 격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는 약 1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FTX의 부채는 약 65조 원, 루나의 50조보다 무려 15조나 많았고요. 참고로 이건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FTX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월간 평균 방문자가 가장 많았던 곳이 한국이었다고 하는데 전체 트래픽의 한 6%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이 미국이 FTX US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 못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체 인구수를 따지면 우리나라의 피해가 막심한 것이죠. 우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연달아 피해 소식만 다루게 되다 보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미국의 FTX 사태 대응과 그 속에 숨어있는 범죄 그리고 샘 베크먼 프리드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